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에서 국제정치학을 맡고 있는 고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뭐를 말씀드릴까 하냐면 약 시험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수업, 저의 강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은 상태는 굉장히 이제 이 속된 말로 좀 조바심이 나죠. 더 속된 말로 하는 후달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그렇죠. 되게 이 촉박한 마음 속에서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해야긴 해야겠는데 막 이게 뒷박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막 정신이 없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시험에 좀 좋은 성과를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계획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파이널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제 이용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완강 수강생이라는 것은 저희 이제 국제정치학은 약 기본 강의 한 60강 내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가 한 25강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약간 낫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미 기본 강의를 한 번은 끝내셨다라고 한다면, 또 기출 문제까지 한 번은 끝내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여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국제정치학의 난이도는 최극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 국제법은 특징적으로 국제법 여러분 같이 보시니까 이 샘플이 많아요. 문제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아서, 그래서 뭐 저희 교재도 그렇고 기본 강의도 그렇고 거기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할 때 길라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 공부를 좀 힘드실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따라서 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이 있다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좀 친절하지 못한 과목이 거죠. 근데 이 과목 자체를 더 친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변별력, 이 시험에 있어서 변별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년 10월을 준비하는 거라면 이 국제법보다는 이 수험생들은 국제정치학의 공략이 매우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과목의 성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전략을 확실히 더 잘 잡으셔야 돼요. 국제법보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국제법은 기출문제에 풀이 좀 있어요. 있거든요. 7급, 9급 문제도 좀 있고 해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문제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기출문제집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줄어들어 있어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아무리 변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매우 어렵게 만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샘플이 없어. 있긴 있지만 표본이 적은 거죠. 보실게요. 국제정치학 과목 자체의 특징이 이게 객관식 형태로 보는 문제가 유일해요.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이 외교관 후보자, 이 외교학교 들어가는 이 시험이 논술 구조지 않습니까? 피셋 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기본이고 영어하고 뭐 이것도 외국어 채운 다음에 피셋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에요. 국제정치학도.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형태 풀은 매우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기출 문제만 풀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 방식은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이 기출 문제 자체가 시사성이 엄청 강한 편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3년, 24년, 25년 이런 때를 살아가고 앉아 있다고 우리가. 근데 이게 만약 2007년 이후로 이렇게 쭉 지금 문제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전엔 20문제씩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 2021년부터 25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이전까지 해봐야 약 모아놓은 게 한 14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옛날 문제들은 이때 시절에 약 한 15년 전 시절의 얘기들이야. 이론적인 거 빼놓고 이슈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게 그대로 출제된다고 보장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길라잡이도 좀 적고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넓게, 폭넓게. 근데 어떻든 깊이는 폭을 얇게 아니라 깊이는 얇고 아니면 얇게 넓게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완강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나오겠지. 그게 안 돼.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외교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들이 특징적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연도순 이걸 자꾸 묻는데 이 연도순도 뭐 연대적으로 10년 이상 차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뭐 몇 개월 차이예요, 막. 틀리라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들은 다 틀리란 얘기야,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로 공부하실 때도 기본서를 다시 봐라. 아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제법은 기본서를 보면서 단권화를 해가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제정치학은 단권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봐놔야 돼. 심할 정도로. 단권화를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냥 내용들을 계속 또 보고 이래서 넓혀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서 그래요. 특히나 이거와 이제 뒤에 보시면 이슈라는 부분에서. 최소한 여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변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둘러싼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적인 사안은 연대순 빠짐없이. 근데 막 이 연도를 알면 좋지만 안 되면 무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 일본 같으면 총리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일본은 총리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뭐 2, 3년 정도는 했던 총리들은 총리 순으로 이렇게 쭉 해놔야 되고 요번에 그런 시험이 문제가 나왔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소련의 서기장이나 이런 사람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였고 지금 뭐 푸틴 대통령도 오래 하니까 여기는 이제 연대 순으로 좀 해야 돼요. 연도 순으로. 그래서 뭐 1990년대, 2000년대, 2000년에서 뭐 200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2004년 이렇게 해서 푸틴 1기, 2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익혀 놓으셔야 되고 그렇죠? 중국 같으면 중국은 그래도 이제 10년마다 바뀌었으니까 덩샤오핑 이후에는 마오쩌둥 때 그다음에 덩샤오핑 때 그다음에 이제 장쩌민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그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약 5년 단위로 해서 1, 2기거든요. 그래서 장쩌민 같은 것도 1기, 2기. 그다음에 후진타오도 1기, 2기. 그다음에 시진핑 같으면 1기, 2기, 3기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제 외교적인 사안들 같은 거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되고 미국은 대통령 기준으로 해서 익혀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건 우리 교재도 잘 써놨고 중국도 비교치 잘 썼는데 여기가 좀 부족해. 솔직히 우리 교재가. 왜? 여기가 시험에 잘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만드는 그 교재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그 기본서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심화 강좌를 할 겁니다. 심화 강좌가 지난번에 찍어놓은 심화 강좌 있긴 한데 약간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제가 찍었지만. 그래서 리뉴얼을 이제 할 거거든요.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반드시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엔 좀 꼼꼼하게 만들 거라서 이 연대순으로 해서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게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좋은데 그래가지고 다른 공부하셔야 돼서 그냥 빨리 딸딸딸 요럴 때 요거 있었구나. 요때 요거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나열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열하는 연습. 요때 나열 언제 이때 이거를 이제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2022년 같은 데는 더 심한 문제도 나오긴 했어요. 오키나와가 일본에 병합된 연도 같은 것도 시험 문제 연대순으로 나와서 그거 맞추기가 거의 어려운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해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준비할 때 그냥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나왔죠. 2024년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 정책인데 이 가쿠에이 총리, 다나카 총리 같으면 중일 공동성명 같은 것들 1972년이에요. 요 분이 아마 1970년부터 74년 이때까지 아마 다나카
보통 저희 교재에는 다나카라 총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쿠에 총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일 이 수교를 이끌어냈던 사람이고 노부스케 같으면 얘보다는 좀 빨라요. 1957년대죠. 1957년부터 이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60년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신미일 안보조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960년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카소네 총리는 이게 1982년부터 87년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최초 방문해요. 그러니까 1951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도 저기 미국하고 이제 플라자 합의 이런 게 이때 있었던 거죠. 아니면 느브르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이사쿠 총리,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1960년대 말입니다. 64부터 60 아마 8 이때 건데 이 비핵 원리 3원칙이라고 하는 게 1967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익혀두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답은 이제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요거였거든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이 비핵 3원칙이 있었던 거거든요. 답은 4번이었는데 내용을 모르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차후에 다시 시험에 낼 때는 연도 순으로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익혀야만 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강 수강생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왜냐면 기초사항들이었던 거니까 이론적 내용 자체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론적이라는 게 현실주의 또는 뭐예요? 자유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아니면 예, 아시겠지만 비판 이론이라고 해서 막시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외교 정책 결정 이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서 중심으로 계속 익혀두시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중심은 이제 외교사하고 또 뭐 이슈라고 하는 거죠. 이슈라는 것도 이제 사건이에요. 시사성이 높은 사건들. 최근에 2020년대 시사성이 높은 사건들 뭐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도 몇 개 써놨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솔직히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고. 아니 솔직히 누가 알아? 근데 이제는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얘들이 왜 이렇게 앙숙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최소 못해도 20세기 역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잠잠하더니 이스라엘도 저 하마스하고 한번 붙었단 말이에요. 하마스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헤즈볼라나 이런 게. 근데 그러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근데 뭐 우리도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테러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급진 세력이라는 정도까지는 알지만 그게 어떤 역사 속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엔 잘 써놨습니다. 기출사항이라. 다행히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해서. 근데 뭐 시아파냐 어디냐 뭐 이런 것들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봐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분쟁 같은 것들.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싸우냐. 이 공급망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사우디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우디도 지금 양쪽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 사우디 이런 것들까지 이게 솔직히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던 게 아닌데 2020년대에 가장 관심 있는 내용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우디를 미국이 버리지 못할 건데 만약에 거기를 제낀다면 어디랑 손잡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베네수엘라랑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이 최근 2023년 11월이죠. 11월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발표가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유럽 같은 데서도 이 다문화 정책 같은 거에 갈등이 엄청 심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 시험에 뭐 나오겠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민이 들어올 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시사적 관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 왜 기본서에 안 나와 있냐면 2010년대 뭐 이럴 때 우리가 이민 뭐 이런 거 상상을 못 했거든. 근데 2020년대 여러분이 이제 20대, 30대실 텐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점에서 이게 중식이 되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굉장히 폭넓게 공부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찾아서 공부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준비를 심화학습을 좀 안일하게 여러분한테 제공했던 부분이 있어. 그건 제가 그때도 기출문제 2023년 문제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면서도 제가 반성을 했었던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심화 강좌를 이제 리뉴얼을 할 거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이 좀 크게 될 거고 7급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뭐 7급밖에 없고 완강하신 분도 반드시 이 강좌를 들어서 보충해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정치학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돼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도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한 25강 정도 내용으로 해서 할 거니까 그 정도면 하루에 한 3강씩 정도 들으면 뭐 충분히.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어디 뭐 차 같은 거 뭐 뭡니까 저기 대중교통 이용하고 어디 공부하실 때도 뭐 제 것도 제 거지만 뭐 다른 무슨 시사적인 내용들 그런 유튜브도 많아요. 그런 것들 이제 뉴스 영상 같은 거 다큐멘터리처럼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국제정치하고 공부하실 때는 그게 뭐 꼭 저희 강좌만 들어서 뭐 뭔가 해결할 수 있냐 그걸 물론 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겠지만 조금 더 이제 근데 완강이 좀 안 돼 있는 분들 이러면 이분들은 일단 이거 먼저 하시긴 해야 돼요.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그래도 이거를 안 하고는 넘어올 수가 없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안 듣고 넘어올 수 있겠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완강이 안 돼 있다. 근데 기본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어. 기본 강의는 듣고 기출 강의를 일단 듣지 마. 그리고 심화 강좌로 그냥 들어. 이건 좀 권하진 않습니다. 만 너무 시간이 없는데 지금 4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게 완강이 안 돼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60강하고 무슨 이게 25강밖에 안 되지만 기출이 다른 과목이 또 좀 밀려있고 그래서 막 정신이 없으면 일단 이거는 다 끝내야 되니까 이건 끝내고 심화 강좌를 한 25강 정도로 지금 준비할 거니까 이거를 들어서 이거를 벌충해 놓으셔야 돼.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물론 뭐 풀어봐야 되지만 국제법에 비해서 효과가 막 어마어마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극약 방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냐면 국제정치학은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론적인 것만 풀어야 돼. 이론은 안 바뀌어. 근데 외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끼고 풀 수밖에 없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폭넓은 내용을 섭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좀 이분들은 좀 분발이 더 필요한 사항이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4개월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 상태면은 솔직히 국제정치학을 따라오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길라잡이들이 있어서. 근데 국제정치학은 워낙 이걸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힘든 사항이긴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도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국제정치학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부가 돼 있는 사람도 불의의 탈을 많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는 또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결국 뭐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마음은 좀 편히 가지시고 준비를 해 가시고 제가 또 도움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 같은 걸 하나 좀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4년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도 진짜 까다로울 정도라고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진짜 헉했습니다. 헉.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다 알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뭐야? 아니 대북제재가 많았다는 건 알지만 2270호가 도대체 언제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내가 선생님이다. 근데 개성공단이 이게 언제쯤 나왔냐면 2016년 2월쯤에 이게 폐쇄됐어요. 2000 초반에. 왜 그랬냐면 이게 얘들이 핵실험을 했거든요. 4차 핵실험을. 요게 2016년 1월이에요. 1월 며칠이지. 그 다음에 미사일 쐈어 얘들이. 이게 2월 초예요. 그래서 이게 2월 10일인가 그러고 이게 2월 7일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 그래서 이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게 있었다고. 저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저도 풀어보는데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2010년 초반에 있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6차 핵실험보다는 좀 앞서는 관점은 알아. 6차 핵실험은 그 다음이에요. 이게 2017년이가 그랬어. 한참 안 좋아졌을 때. 근데 나 이걸 모르겠더라고. 이걸. 그리고 이게 핵무장법이라는 게 북한에 아니 핵 국가라는 걸 표명하기 2013년에 핵 보유국가 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와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거와 이거는 아니까 가가 앞서고 나가 뒤니까 그럼 답은 이거일 텐데 이런 스타일이죠 문제. 못 맞춰 이게 왜?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뒤겠구나. 그럼 결국 이게 위치를 알아야 된다. 요건 202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요거는 기억이 나서 요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어딘지를 몰라. 이거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게 답이고 이게 이거라고 앞이라면 이게 답이지. 답은 이게 2번이었대요. 이게 4차 핵실험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딱 한 달 차이야. 이걸 어떻게 맞죠? 이건 저도 찍었는데 틀렸을걸요, 제가? 그때도 이거 고백했었죠. 나 이거 틀렸다고. 나 이걸로 찍었다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이게 바로 실사성이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거니까 심화학습을 꼭 수강해서 도움이 되시도록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아시겠죠?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이 많든 부족하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페이스를 놓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전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 하나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2과목 정도 마지막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하루에 한 과목씩만 끊는 그런 방식보다는 글쎄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거에 다 다르지만 한 2과목씩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2과목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만 공부하면 너무 지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하나만 하다 보면 하나를 놓칠 수 있으니까 2과목 정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그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쪽이 너무 급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나머지 과목을 까먹어.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획을 짜서 한 2개월 내에 3개월이나 4개월밖에 안 남았어도 2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대신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때는 뭐 공부 시간을 만약에 순 공부 시간을 한 8시간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더 한 2시간 정도 더 애를 쓰셔야지. 힘드신 부분이지만. 근데 완강히 되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는 줄여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실 때 국제법보다 좀 애를 많이 먹으실 거라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강좌를 통해서 보충을 많이 해드릴 거니까 그걸 가지고 도움이 좀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실제 강의에서 만나 뵙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시길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